자, 요거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12운성 신사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 12운성에 요 이제 가는 길이고, 요거는 그와 더불어서 요 12신살이 가는 길이고, 그래서 12운성과 12신살은 같이 간다. 요렇게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살은 신살이고 운성은 운성이고, 사람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왔다 갔다가 삼합의 작용성도 저게 있죠. 자, 인묘란 인묘 전부 이 토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에 관한 얘기인데 화계이기 때문에 그래. 화계 안에 덮어놨기 때문에 입묘란 볼게요. 자, 지금 요 그림은 12운성의 출발지입니다. 절이라 하는 것은 기운이 죽고 병들고 묘로 들어간 다음에 기운이 혼백이 끊어지다라는 그 점을 절이라, 끊을 절자를 써서 절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잉태하고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요건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가 전혀 없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잉태한 에너지. 그럼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잉태했다면 이제 뭔가 형태도 없는 것들이 저기 뭔지도 모르고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상당히 이제 나오는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에너지가 그런 단계. 아까 생지, 그죠? 뭔가 보여지다, 태어나다라는 거도. 그게 이제 좀 더 자라죠. 태어나서 목욕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대 옷을 입고 청소년 시기, 이런 게 되죠. 청소년 시기 좀 되죠. 목욕시키고 청소년 시기,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주 왕성하게 사는 상태, 이래 되잖아요. 여기는 준비하는 상태. 그죠? 여기는 청소년 준비하는 상태, 왕성하게 사는 상태, 용 기운이 하강하는 상태, 굉장히 이런 상태죠. 그죠?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묘라는 걸 다시 말하면 절의 반대쪽에, 절을 앞뒤로 있는 게 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묘자는 진술충미 토들은 반드시 어느 글자의 고지가 되고 또는 묘지가 되고 이런 걸 말합니다. 볼게요. 이런 이 야들은 절지라 하는 것은 가장 출발의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분리되고 없는 상태를 말했는데, 간목은 오행이 다 다르죠. 천간의 10개 중에 과거에는 요거는 지금은 요 기준으로 합니다. 제 책에는 지금 우연히 안 나면 과거에는 삼합의 운동성으로 했습니다. 삼합의 운동성으로, 이거는 관계없이, 만약에 삼합의 운동성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했는 인호술이라면 인호술 3개의 띠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3개의 띠들은 절지가 어디고 하면은 요 다음에 술 다음에 뭡니까? 해가 절지가 되고 해, 자, 축, 임묘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축 삼합은 축 끝났잖아요. 사유축은 여기가 생지고 왕지고 마무리하는 고지거든요. 고지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절이 되거든요. 절태양생. 그러면 축 다음에는 인이죠. 인부터 묘가 되고 유는 금이니까 인이 절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삼합의 운동성으로 볼 때는 두루뭉실 금의 묘자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금의 축이, 볼게요. 요 축이 금의 묘자리가 아닙니다. 양금의 묘자리예요. 양금은 여기가 절지죠. 절지죠. 절태양생 육대 건왕 쇠 병사 묘, 경금의 묘자리다 이 말입니다.
신금은 여기서 삼합의 운동성 요거는 신금이에요. 유금이 신금이잖아요. 신금의 묘자는 어디입니까? 신금은 음은 역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절태양생육대 근왕쇠병사 묘 진토가 묘예요. 묘자리는 12운성의 묘자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묘는 12운성의 묘기 때문에 천간에 따라서 묘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는 수의 묘지는 진이 될 수도 있고 미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수고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요거는 고라는 거는 개수의 고지이다. 창고. 임수의 묘지이고 임수의 묘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절대양수 세병사묘. 그 다음에 개수의 요거는 임수의 묘지이고 개수에는 고지예요. 고지. 야는 지는 수고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임수의 고지이다는 거지. 여기 개수가 들어있잖아요. 창고에 들어있는 거는 뭡니까? 그냥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건 끄집어내 설 수 있는 거라. 임수는 다시 말하면 창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묘로서 작용을 하고 임수한테서는. 만약에 임진이다 이러면 임수한테서는 자꾸 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12운성상 묘예요. 개수는 창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 때려만 써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은 그렇지. 요게 개고가 되는 거지, 충 때리면. 그죠? 그 다음에 개고라는 것은, 요 개고 인물은 제가 조금 이따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될 게 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의 묘자리다 이래 이야기하거든. 지는 따지고 보면 수의 묘자리가 아니라 신자진해서 수의 묘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수에 따지고 보면 여기 고지죠, 고지. 여기 수의 가장 요 왕한 요 기운이 여기 창고 들어 있어요. 하늘의 기운이. 그래서 삼합에 의해서는 생, 왕, 고가 맞고, 그죠? 삼합에 의해서는 생지, 왕지, 고지가 맞아요. 그 다음에 12운성에서는 요게 묘지입니다, 묘. 임수에 대한 묘지. 개수의 묘지는 어디입니까? 요거예요. 개수의 묘지는. 양의 글자들은 순행하고, 그죠? 음의 글자들은 시계 반대쪽으로 역행하거든요. 그래서 개수의 묘자리는 미토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간목의 묘자리는 어디입니까? 절대양생이 있어요. 간목은 미토가 묘자리입니다. 을목은 절대양생도 술토가 묘자리예요. 여기도 보게요. 그러면 술토의 고지는 야들이 들어있는 야들의 고지가 돼요. 술토의 고라 하면 신금과 정화의 고지가 되고 정확히 안에 있으니까 창고에. 그 다음에 묘라 하면 야를 보면 묘가 되는 것은 을목의 묘가 되고 술이란 것은 또 뭡니까? 야들의 묘지가 돼요. 또 병화와 무토의 묘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거 축은 야들의 기토와 정화에 야들이 역행하니까 그죠? 음간이 역행하니까 절태양생육대 근왕쇠병사묘 야들의 묘지가 되고 묘자리가 되고 또 뭡니까? 야들의 묘지가 되고 야들의 고지가 되고 삼합은 사유축
사유축이라 유는 뭡니까? 신금이잖아. 신금의 고지이다 이 말입니다. 신금의 묘자리는 야가 신금의 묘자리죠. 신금이 여기가 절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토는 임수의 묘기도 하고 신금의 묘이기도 하다 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묘의 특성은 임묘하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보면 12호성의 에너지를 보면 왕성하게 살다가 묘로 들어갔어거든요. 그럼 묘로 우리가 그 형상을 보면 그 좁은 공간에 땅속에 들어가 이렇게 딱 있는 상태인데 그 에너지에 얼마나 힘이 있겠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의. 그래서 그 에너지가 약하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로 들어가면 뭡니까? 임진 또 여기는 이 간목이 미월에 타다.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 그럼 일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죠? 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다. 약한 거죠. 또 이건 을이 술월에 태어났다라든지 묘자리잖아. 이제 그런 거죠. 여기도 무술, 병술, 굉장히 술이라는 글자나 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개강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한데 실질적으로 그래 지난번에 하는 게 무진 무술은 간여지동이라잖아. 명리적으로 그죠? 간여지동하는데 어느 게 에너지가 강하냐는 거죠. 대부분 이제 구분되잖아요. 다르죠.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죠? 무술은 또 병술은 묘지를 깔고 앉았고 병진이나 이 무진은 상당히 강하죠. 절태양생욕 관대지에 있습니다. 아주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 갖춰진 것처럼 그만큼 기운 에너지가 강하죠. 준비가 다 된 상태인데 그래서 완전히 같은 토라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묘는 토에 의해서 임묘가 완전히 다른 구분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입고는 삼합의 운동성의 마지막 글자. 그죠? 삼합의 운동성의 글자. 사유축. 그러면 축은 신금의 고지이다. 그죠? 인오술은 화의 고지는 여기죠. 일반적으로 화의 고지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화의 고지가 아니고 화의 묘지 고지 똑같다라고 하는데 묘지 고지 완전히 다릅니다. 묘지는 야들의 묘지고 인오술은 야오에는 정화가 요 있잖아요. 요거는 창고요. 창고지에 해당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묘와 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입고, 인물, 계고, 그죠? 입고, 이런 거는 뭐냐면, 들어가고 나오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예율에 있으면, 아까 지장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지장간이라는 게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장간이라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글자든, 어디에 있는 글자든 간에, 여기 토로 가정을 해볼게요. 토로. 자, 진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진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을이라는 글자와 개수라는 글자와 을개 무가 있다. 세개 오행이 있죠. 세개 오행이 있다. 요거는 진이라는 글자예요. 그냥 진토예요. 다른 건 요거는 속에 갖고 있지. 갖고 있지만은 야는 자, 요게 청간으로 요것 중에 만약에 무진이다. 그죠? 무진이다. 그 다음에 뭐 개묘다. 그럼 개가 떠가 있죠. 세 개 다 뜰 수도 있습니다. 을미시다. 예를 들어서 세 개 다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주가 다양한 사람이죠.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요것도 차례대로 다 쓰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만약에 진술충을 빡 때리면 세 개 다가
순차적으로 잘 쓰고 있다가 충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지. 충 때리면 창고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진이란 술이란 해가 오면 진술 충을 딱 때리면은 요것들이 쓰여지는 것이 다시 창고 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러면 요 델꽃야가 뭡니까? 뭐 될 것 같습니까? 여기는 술 속에는 신정무라는 것이요. 그죠? 이러면은 요것으로 바꿔 쓰려고 한다는 거다. 그래서 토는 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충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운에서 충이 오면 대운에서 충이 아니라 대운에서 토의 시기가 오면 그 어떤 시기라고 합니까? 어떤 전환점의 시기예요. 변화하기 전환점의 시기라고 합니다. 토들은. 그러면 뭔가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오는 그 대운에서 오면 그런 거거든요. 1년짜리는 짧기 때문에 그렇다죠. 이런 변화. 그러면은 크게 변화하는 거예요. 크게 변화하면 야들이 또 쓰여지나 하면 올바르게 보면은 요 무토는 지토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토로서 바꿉니다. 토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두 개 다 양의 토라 하지만 야의 습성과 습한 토의 성정과 야는 건조한 토의 성정으로 달라집니다. 토질이 달라져요. 달리 쓰이고 야들도 술토가 와서 야들을 쓰려고 하지만 야는 토는 이미 쓰고 있던 것에서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고 야들은 다 깨고닥 들어가죠. 깨고닥. 지가 뭐로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문서로 썼기나 명예로 썼기나 뭐 내가 하는 일로 썼기나 간에 다 바뀌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요것으로 바꾸려고 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요 어딘가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써요. 근데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내가 데리고 왔는 걸 쓰려고 딱 봤는데 야들을 극하는 글자만 있더라. 만약에 임수가 있으면 정임합에 의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개수가 있으면 정계충에 의해서 요거는 못 써. 병화가 있으면 병신합수로 또 써야집니다. 그런데 요거 병화가 정화가 있으면 여기 정화가 있으면 요거는 쓰겠지만은 요거는 또 못 쓰게 되고 극충하는 거 있으면 못 쓰게 되는 거죠. 끌림이 있어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일단은 하던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크게 변화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요게 이제 입고되다라는 거죠. 충에서 입고되고 또 요게 이제 지금은 아까 세 개 다 떴습니다. 하나만 무토라는 거 하나만 쓰고 있다가 이 두 개를 여기에 있다면 뭡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쓰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 내 마음속으로. 그러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못 쓰고 있는. 여기 이래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갈구하거나 욕망하거나 뭔가 바람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인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죠. 언제? 그래서 자, 요거는 좀 쓰고 있다 가정합시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써야 되거든요. 쓰려고 하면 어떻게 자, 충에 의해서 쓰려고 하면 문을 열립니다. 문이 열리니까 야들이 이제 쓰려고 대가리를 내밀어 보겠죠. 두더지 매로 이래 와 두드리는 두더지잖아요. 뺄렸는데 뭐가 때려 들어가야 되고 그 끌림이 있어야지만 아까 상생 같은 오행이거나 또 합에 의해서 이 끌림에 의해서 써야지만은 잘 써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방매 한번 때리던 듯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고 대가리 내밀다 문을 열고 나오는 거고 써야지게 하는 거고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변화가 심한 것은 쓰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충을 때리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은 다시 입고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온 아들을 쓰려고 하니까 무조건 변화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런데 야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썰려지려고 하면, 야들은 밑에 자고 있지만 충이 아니더라도 원래가 이 사니까 사에 달고 온 글자는 병이잖아, 그죠? 무도 있다 없다 하면 놔두고 안에 병을 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가 지지의 글자들끼리도 합을 하면, 그죠? 합을 하면 어떨까요? 지장간에도 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끌리면서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쓰여지고 이거예요. 또 야들과 관계 있는 글자들은 쓰여진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진토 속에 있는 요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병화의 끌림에 의해서 을이라는 글자가 잘 성장하죠. 그 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라면 문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고, 글과 학문이라면 그 글과 학문이 더 빛을 발할 것이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이런 거죠. 내 명예라면 명예가 조금 더 이 병화에 의해서 힘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계고돼서 써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계고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충에 의해서 변화하죠. 뒤바퀴가 완전히 판때기를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꼭 토가 아니더라도 오는 그 지장간에 달고 있는 이 글자들과 관계가 있는 글자들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계고라고 한다. 대가리에 내밀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묘는, 정리하자면 인묘는 시운성의 묘를 말하다. 그래서 엄연히 팩트는 이거예요. 간목의 인묘는, 간목은 어디서 인묘하다? 그 다음에 을목은 어디서 인묘합니까? 수토에. 을목의 고지는 어디입니까? 을목의 고지는 해묘미 고지예요. 고지. 삼합의 운동성에서 해묘, 묘의 끝지점은 여기예요. 이런 얘기죠.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의 야들의 이 무토와 병화는 이 화토동주법에 의해서 야들은 양의 글자인데, 양의 글자들의 12운성에 의해서 묘자리는 여기죠. 절대양식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묘자리가 여기고, 그죠? 그런데 여기가 묘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야들의 묘자리는 시계 반대쪽으로 돌아가, 음의 글자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니까 축이 묘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 야들 야들 4개 토의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은 가장 각 기운의 지지에서 보면 좌오묘유가 다 음이에요. 도화들이 음이에요. 그것들만 들어가 있다. 축은 사유축의 고지다. 유란 신금을 말하거든요. 고지이고, 또 인오술, 화의 정화, 정화잖아요. 정화의 고지인 거예요.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 그러기에 고지란 지장간 속에 있는 것은 고지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는 수의 묘지이다, 묘고지이다 이러거든요. 수의 묘고지란 다른 얘기죠. 임수의 묘이고 요 개수의 고지이고 묘고가 다릅니다. 요 정확하게 요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예. 자, 그러면 또 다시 정리하면 토의 글자들은 어느 육신에 대해서 무조건 고이거나 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고이기나 묘이기도 하다. 자, 진술충미. 여기까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활용되나. 진술, 차례대로 짓겠습니다. 진미, 술, 축으로 놓고 보면, 그죠? 진은, 자, 임수의 묘 맞죠? 임수의 묘고, 그 다음에
저기 개수에는 이 창고에 고지에 그죠? 고지를 했습니다. 자, 요게 고지하고 묘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자, 요거는 왜 여기 삼합에서 고지란 삼합의 신자진에 삼합에서 잘하는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이기 때문에 신자진의 운동성에서 약간 이 진이란 글자는 참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수가 우리 만약에 재물이다, 그죠? 또는 뭐 관성이다, 또는 식상이다, 또는 비겁이 될 수도 있고, 그 육신적으로 그러면은 수는 이 다 같이 수지만, 그죠? 음양이 다르잖아요. 음양에 따라서 하나한테는 뭔가 양의 것에서는 묘가 되고 음의 것에서는 창고가 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수가 재예요. 예를 들어서 재면은 요거는 뭐 편이 될 수도 있고 정편이 나누실 수 있지 않나요? 정이 되든 편이 되든. 만약에 편이고 정이라면 정은 창고에 가 있고 정제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뭡니까? 돈 창고를 깔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돈 창고를. 그죠? 그 사람은 정제를 깔고 앉아 있으면 창고에 정제를 깔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은 돈 없다 해도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억수로 알뜰하게 갖고 이제 딱 숨겨놔놓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돈 안 나옵니다. 잘 그런 거죠. 편제가 있으면 어떡해? 편제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보면 지장간에 들어있는 고지들 보면 왕한 글자들을 보면 뭡니까? 여기 목에 고니까 을목이거든. 또 여기는 이로서 화에 고니까 정화에 고주고, 여기는 신자진 신금의 음의 것들이에요. 이로서 다 신자진 음의 글자들이거든. 그죠? 그래 음일간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재든 관이든 편재, 편관, 뭐 식신 뭐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죠? 편관을 갖고 있든 편재를 갖고 있든 만약에 재물로 가정하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이랬대죠. 사업적 그런 걸 내가 큰 돈 창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간일 때는 어떻습니까? 정제니까 그 돈에 대한 관념이 이제 굉장히 대단하죠. 들어가면 주머니에 들어 안 나오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더라. 그래 고제는 진이라 하면 진술충미 야들은 누군가한테는 재물의 고지가 될 수가 있고 다 무조건 고묘를 다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 진술충미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갖고 내용물이 그 창고에 갖고 있는 내용물이 내 재능을 말하는 그죠? 내 식상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재물 그죠? 말하는 재물의 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명예의 창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 문서의 창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죠. 또는 묘자리는 다르죠. 묘는 그의 에너지 크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끄집이 설 수 있는 게 바로 묘와 고는 또 차이는 만약에 임진이나 병술이나 무술은 저기 묘는 뭡니까? 묘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착 하다가 꼬그닥 이거예요. 내가 뭔가 태어나고 일을 해보려고 착 하다가 또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이거예요. 요게 묘의 특징입니다. 묘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병술 무술인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뒷심에 되게 끈기가 있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 하다가 이제 포기한 에라이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말하고 고지에 있는 거는 만약에 고지에 글자가 있다는 것은 그걸 내가 잠재적으로 쓰려고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거거든. 용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의 재능이, 그건 심리적 재능이거든. 내 심리적 재능을 가지고, 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쓰려고 자꾸 본인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가 운때가 탁 맞으면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쓰여집니다. 고지들은. 그 고지, 묘지, 묘지는 십연수가 관련된 것이고, 그죠? 고지란 삼합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고기들이 진술충미는 그 자기 일간에 따라서 어떤 글자가 다 죄가 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다. 을목일간에, 목일간입니다. 목일간이면은 죄는 토잖아요. 토 자체가 죄입니다. 토 자체가 죄라. 그럼 그 토가 목일간자한테는 정편으로 의해서, 그죠? 야들, 예를 들어 갑진 같은 거 뭡니까? 갑진, 아니지, 갑진이 아니가. 그렇지, 갑진, 갑술. 볼게요. 갑술은 절태양. 같은 재를 깔고 있어도 편재를 깔았잖아요. 사업적 재능, 큰 재물을 갖고 있는 거죠. 사업적 기술, 돈 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갑진은 절태양,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직까지 기운이 아주 미미한 상태예요. 또는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가을 고목이에요. 가을 고목이잖아. 나무가 가을, 늦가을에 수수다한 항상한 고목이에요. 요거는 건조된 땅에 있는 나무예요. 만약에 여기 새싹이라 하더라도, 갑목은 새싹과 같잖아. 이른 봄에 피는 새싹과 같잖아. 그죠? 가장 먼저 피어나는 새싹과 같잖아. 요 때니까. 그런데 거기 요 땅에 있는 것과 요 땅에 있는 것과의 차이죠. 같은 편제라도 어느 게 돈 벌 재능이 어느 게 있겠냐는 거죠. 이게 훨씬 유리하죠. 여긴 안에 딱 개수가 딱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되잖아. 여기는 진토는 뭡니까? 그 수분이 자양분이 많이 있는 그런 토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되면 꽃망울이 필 때거든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이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재능이, 이 재물이, 내가 재물 창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의 지장간에, 그죠? 어떤 게 만약에 미토가 들었다 가정합시다. 미토가 들었으면은 목일간에 미토, 여기 재물이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일간은 재물이 뭡니까? 화일간은 금이 재물이잖아요. 그럼 그 금은 술토가 있어도 요 금이 들었고, 그죠? 축토가 있어도 여기 금이 들었어요. 요걸 돈창고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화 입장에서 요것들이 재물이죠. 재물을 갖고 있는 거죠. 정제든 편제든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 입장에서 재물은 뭡니까? 수지 않습니까? 재물은 말은 수지잖아요. 그러면 야들 속에 수가 있는 글자, 요거 개수들 있죠. 여기도 개수들 있죠. 야들이 이 재물 창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다음에 수라 하면, 임계, 개축. 그죠? 개축. 이런 걸 말하고, 금이라면은, 금일간은 목이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장간 속에 목이 있는 오행, 토. 일단 고라 하면 토가 돼야 되잖아요. 창고라면. 목이 있는 창고. 금일간선, 그죠? 요거. 신미일주. 신미일주는 편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에 목이 있는 글자, 여기 이제 경진일주. 그죠? 목이 재를 갖고 있다. 그 치장간에 들어있는 치장간에 들어있는
그 토가 바로 재물이 들어서면 재물 창고를 갖고 있는 거고, 관이 들어서면 명예 창고를 갖고 있는 거고, 인성이 들어있으면 뭡니까? 문서 창고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구분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주에, 지지에 토가 있다. 그럼 그 속에 내한테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게 언제 끄집어 내가 써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죠? 네. 이래서 토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나름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조금 이해되세요? 그렇죠? 영 이해되실 거고. 이해되십니까? 고개를 끄덕 하시는데 이해가 알똥말똥 하십니까? 네. 그러시거든요. 술토가 있는데 술토 안에 신정무가 내 사주에 이제 문서인지 재물인지 이제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창고. 그렇죠. 내 술토에 이제 숨어 있는 세 가지가 창고긴 창고인데 그 그렇죠. 속에 신정무가 있는데 내한테 그게 뭔가 그렇죠. 그게 선생님 일주가 뭐세요? 저 밑에 술토 깔고 있거든요. 술토 깔고 있어요. 일간이. 임술. 임수? 술. 임술. 자, 일단 임이잖아, 그죠? 임수의 재물은 일단 지지에 술을 깔았으니까 술 속에는 신정부가 있다, 그죠? 자, 여의 재물은 뭡니까? 화잖아, 그죠? 화가 재물이에요. 그리고 화가 임술이면 술에 들어있잖아. 그럼 재물 창고를 깔고 앉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러면 신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면 신금도 있지. 인성이잖아, 인성. 그리고 인성 문서도 갖고. 그렇죠. 돈 좀 있겠네, 얘. 돈은 안 떨어지고 들어. 좀 친해야 되는데. 좀 친해야 돼. 언제 있으려고? 혹시 지금 문서도 지금 그, 문서도 하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래. 요런 이제 이 창고 개념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무토도 제가 쓰고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토는 지 본질이 이제 토니까. 그죠. 토는 뭐, 또 요거는 본질이 관이잖아, 관. 예. 이제 편관이니까 명예적 관, 봉사적 관, 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임묘 같은 경우에는 그하고 충하고 그건 관계없이 그냥 12운성으로 만약에 임수가 산을 천간에 떠 있는데 갑진년이었으면 진토가 들어오면 이게 임수 쓰다가 밑으로 쏙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묘자리가 깔리게 되면, 그래 이제 그 에너지는 운에서 오잖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임수를 일간으로 쓰든지, 근데 일간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이제 또 이제 다른 각도로 또 볼 수 있는데, 내가 식상으로 쓰든지 재성으로 쓰든지 관성으로 뭔가로 쓸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쓰다가 진이란 글자가 오면, 진이란 해가 오면 이 진의 영향 때문에 어떻다? 자꾸 추락하다. 진의 에너지는 뭡니까? 임수를 잡아먹는 에너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수는 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끄집어 들어가야 돼. 그 에너지 자체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상대적 에너지를 그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가 내한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그 임수에 대해서는 내려놔라라는 거죠. 그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내가 낸 만큼 성과가 절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아예 내려놓고 기대치 않고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다른 일주 있고 다른 일주 하나 더. 예? 다른 일주 하나 더 빨리 얘기해. 일주 하나. 기억 오면은 어떻게? 병? 경? 경호. 경에 일단 제일 관심이 돈이니까. 경의 제는 목이죠. 그죠? 자, 목이 제예요. 그러면 목이 있는 창고를 찾아야죠. 목이 있는 창고는 경진에도 있고, 그죠? 진에도 을목이 들었잖아요. 그죠? 들었고, 또 목이 있는 것은,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창고는 야들이 또 창고죠.
그죠? 야, 진하고 미토는 내한테 재물이 들어있는 창고다라는 거죠. 근데 편제 있든지 10대 10년 운에 들어오든지 하면은 그 창고가 생기겠죠. 내가 갖고 있으면